어떤 것도 믿기 힘들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다양한 자살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챗 GPT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송인의 사건과 유사한 이전 판례를 담은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어요. 가상의 판례를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결과물로 주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대하고 반기는 시선도 있지만 반대로 두려움과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은 악용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시한폭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인공지능은 이전에 없었던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딥페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위험하죠. 네. 딥페이크는 진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가짜 이미지를 뜻하는데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사람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해서 정교한 합성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개인과 사회에게 새로운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합성을 말도 안 되게 싱크를 완전 높게. 네,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등장하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되고 맞아. 사람들은 내가 보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것도 믿기 힘들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 파장은 상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This just in, we can now call the 2024 presidential race for Joe Biden. Bolton, China, invades Taiwan. Run by a surge of 80,000 illegals yesterday evening. Officials closed the city of San Francisco this morning, citing the escalating crime. 에? 어? 와우. 신기하다. 유리 씨 근데 얼마 전에 이 딥페이크 때문에 아주 막 미국이 맞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싶었다면서요? 예. 맞아요. 지난 5월 22일 펜타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됐었어요. 진짜 폭발했는데? 영향력 있는 뉴스 채널에서 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한때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렸대요. 난리 나죠. 와. 이 사례가 첫 번째로 시장에도 이제 가짜 이미지가 엄청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사례죠. 해쿠님, 그러면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수 있는 최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악의 경우가 별로 입에 담고 싶진 않은데 성범죄에 활용되는 경우. 다른 사람 얼굴을 네, 거기다 입히는 거예요. 딥페이크 기술이 여성 연예인들의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그래, 딥페이크 이거 문제잖아요, 요즘에. 2021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영상 범죄가 302건 정도 발생을 했었고 잡힌 건수가 137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게 좀 이슈가 있는 거죠. 경찰이 성영상물과 합성해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최대 징역은 5년, 벌금은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다는 허점 때문에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수치로도. 인공지능이 불러온 이전에 없었던 두 번째 혼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챗봇의 위협입니다. 챗봇. 챗봇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이에요. 우리 옛날에 심심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리도 있고. 네. 챗봇 문제될 거 없네. 네, 나도 이거는 이게 문제가 되나? 바로 한 인공지능 챗봇이 무엇을 도전해 볼까라고 물은 10대 소녀에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페니 챌린지를 추천해 준 거예요.
페니칠린지는 콘센트를 반만 꽂고 그 사이에 동전을 갖다 대서 스파크를 튀기는 걸 즐기는 위험한 장난인데요. 화재와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데. 10대 애들한테 너무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저런 행동. 근데 챗봇은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런 위험한 장난을 추천하는 거예요? 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봇은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예측을 해서 그걸 답변에 그냥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10대 유행, 재미있는 놀이 이렇게 했더니 페니 챌린지라는 게 도출이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맹신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최신 유행만 딱 알려주고 이게 위험하다 안전성은 아직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필터링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추가로 들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챗봇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챗봇과의 대화를 맹신했다가 지난 3월 28일 날 벨기에의 한 30대 남성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기후 위기에 우려가 많았던 이 남성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전 지구적인 이런 기후 위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남성의 유일한 대화 상대가 있었는데 바로 인공지능 앱 차이였습니다. 앱 안에 있는 여러 챗봇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무려 6주 동안이나 AI 일라이자랑 이 남성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결국 대화 끝에 남성이 내가 죽으면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고 AI인 일라이자가 그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심지어 다양한 자살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아내와 2 아이를 남겨두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을 가스라이팅하고 인간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야, 이제 하다 가스라이팅도 할 줄 아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 엄청난 성능을 바탕으로 핵무기급 파장을 불러온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가 출시한 챗 GPT인데요. 맞아. 전 세계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로 떠들썩합니다. 챗 GPT가 그야말로 돌풍입니다. 네, 챗 GPT는 인공지능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일종의 채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GPT는 각각 Generative, Pre-trained,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는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사람처럼 정교한 대화 능력을 구사하면서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무려 1억 명에 도달하는 정말 챗 GPT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어요. 막 논문도 대신 써주고 막 이런다. 네. 논문의 요지를 입력해주면 얘가 알아서 초록 요약문도 써주고 그리고 목차도 잡아줍니다. 와. 학교 숙제를 다 대신 해준다고 하네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실 챗 GPT는 지난 201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처음 선보였을 때는 간단한 대화만이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답변을 내놓는 게 특기였고 점점 이 챗 GPT라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3.5 버전이 등장을 하게 되고 3월에는 GTP4 버전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버전마다 차이점은 뭐예요, 교수님 정확히? 첫 번째는 학습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가 더욱 확대됐다는 겁니다. 3.5 버전에서는 텍스트로만 정보를 수집하고 또 출력할 수 있었다면 4 버전에서는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까지도 인식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3.5 버전에서는 한 번에 영어 단어 3,000개 정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제 25,000개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게다가 기억력도 좋아져서 무려 8배나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인터넷이에요.
모두 2021년 9월까지의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버전에서는 검색 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즉, 외부의 다른 앱까지 연결해서 최신 정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챗 GPT 보고 시험을 보라고 했더니 상위 10%로 가볍게 통과를 했고요. SAT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700점을 맞아서 상위 11%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능 정답 자료를 학습하지 않아 순전히 기존 실력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3분의 2 이상을 맞췄습니다. 우와. 28문항을 푸는데 단 6분이 걸렸습니다. 와.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환각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챗 GPT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챗 GPT가 질의 답변했던 환각 증상을 규현 씨와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뭔 개소리야? 내용을 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갖다 버려야겠는데, 이거?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 챗 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그 역량 중 하나가 이야기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존하지 않은 것을 실존하는 것처럼 꾸며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관된 정보들을 인출해서 이야기로 엮어내거든요. 사실 챗 GPT의 환각을 우리가 눈치채기에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변호사가 이 챗 GPT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송인의 사건과 유사한 이전 판례를 담은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어요. 하지만 반대측 변호인과 판사 모두 의견서에 들어있는 판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견서 안에 있는 판례들이 챗 GPT의 창작임이 밝혀졌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판례까지도 가상의 판례를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결과물을 준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인간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챗 GPT의 이런 환각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네요. 그리고 챗 GPT의 혁신적인 발전이 불러온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법적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저작권 논란입니다. 이게 또 저작권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챗 GPT는 그림이나 음악, 영상, 시, 기사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챗 GPT가 내놓은 결과물이 기존에 있던 무수한 정보를 학습한 후에 일부분을 교묘하게 응용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챗 GPT에 대한 저작권 소송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미국과 캐나다의 약 2,000개의 언론사가 소속된 뉴스미디어 연합과 일부 언론사들입니다. 발단이 된 건 지난 2월 전직 기자 출신의 사용자가 챗 GPT에게 어떤 뉴스를 통해 학습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로이터 통신과 가디언, 뉴욕타임즈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학습했다라고 답을 한 건데요. 이에 언론사 기사가 무단 도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 이런 법적 소송들은 받아들여질까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국 역시 AI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작권 논란과 관련된 소송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것은 범죄 악용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누군가가 챗 GPT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게 가능해? 챗 GPT를 악용하면 이런 사이버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잇따릅니다. 챗 GPT가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거나 집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보안을 뚫는 해킹에 악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챗 GPT의 분석을 토대로 공격 코드를 입력하자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 전송됐습니다. 뭐야? 아우, 갑자기 소름 돋았어. 물론 부적절한 요청은 거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만 질문을 바꾸거나 대답을 유도한다면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챗 GPT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위협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전 세계 정규직 3억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에? 큰일 났어요, 우리는 진짜. 챗 GPT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부분에서 고임금 지식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직은 물론이고요. 재무 분석가, 회계사, 통역사, 투자 트레이더 등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가 가장 큰 위협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뒤따랐습니다. 단순 리서치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도 있고요. 더구나 이제 뭐 판사 때문에 아니 판사를 챗 GPT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감정이 없이 판단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다 주고 기존의 판례가 이렇게 됐으니 판사가 이것과 유사한 경우는 이렇게 판례를 해주고. 야, 지금 우리 작가님들 되게 걱정하시는 느낌인데. 야, 그렇게 따지면 카메라 감독님도 다 긴장해야 돼. 카메라가 다 AI라고 생각해봐. 저희가 교수님한테 계속 이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좋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막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조금 더 앞서는데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원 씨 지적하신 대로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을 만들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통제가 쉽진 않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전문가들이 챗 GPT-4를 넘어서는 고강도 인공지능의 연구와 개발을 중지하자는 공개 서한도 발표했어요. 해야 돼, 이거. 그리고 단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동참한 사람들 중에는 오픈 AI 초기의 투자자였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심지어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들고 그거를 막자고요. 대위험성을 안 거지. My worst fears are that we, the field, the technology, the industry,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world. I suddenly realized that maybe the computer models we have now are actually better than the brain. Then maybe, quite soon, they'll be better than us. It could be terrible, and it could be great. It's not clear. Right. But one thing is for sure, we will not control it. 니디 씨, 근데 인공지능에 대적하기 위해서 또 좀 황당한 아이디어를 좀 제시한 사람이 있다고요?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 칩을 넣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인공지능이 계속 인간의 지능을 넘어가니까 그럼 우리 또 밀리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을 같이 연결시켜서 훈련시키자는 그런 아이디어였고, 근데 뭐 역시 거기서 거절당했죠. 그건 로봇이죠. 인간이 아니죠. 사장님! 오픈합니다! 웰컴 아시안마켓. 이거 없어? 오픈합니다! 아마추어.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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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웰컴 아시안마켓.